아리가또. 特別 안녕하세요, 킴스입니다.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 어제 오늘 바빴는데요.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저녁은 외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. 일본에서 오토야 하면 꽤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. 메뉴도 다양하고 아마도 일본에 여행 오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외국 여행 가면 음식이 제일 문제잖아요. 여행 가이드에 나온 곳이 비쌀 수도 있고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음식이 정갈하고요. 스시 빼고 다 있습니다. 맥주도 있어요. 일본 여행 오셨을 때 알아두면 좋은 레스토랑 에티켓을 말씀드릴게요. 식당에 들어서면 반드시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. 직원에게 몇 명이 왔는지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는 곳으로 가서 앉아야 되는데요. 자리를 나는 저 창가 쪽이 더 좋은데 이런 말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안내해 준 자리가 화장실 근처라고 해도 군말 없이 가서 앉는 게 보통입니다. 또 한국 사람 정서로는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엄청 식당이 바빠 보이고 그러면 날 위해서 일부러 서비스 안 해줘도 된다는 좋은 마음에서 알아서 앉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나아요. 그리고 큰 소리로 직원을 부르지는 마시고 직원이 근처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눈 맞춤 하시거나 버튼을 쓰시거나 타블렛으로 주문하는 식입니다. 또 음식이 사진과 틀리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요. 뭐라고 해도 됩니다. 다만 큰 소리로 말을 하지는 않고 조용히 이야기하면 보통 새로 만들어줘요. 또 큰 소리로 대화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. 물론 전화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조용해요. 식사가 끝이 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빈 접시를 직원이 치우러 왔다면 좀 일어나라는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. 지켜야 할 에티켓이 좀 많다 싶으신지 모르겠는데요. 저는 그 중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제일 힘듭니다. 또 유명한 레스토랑은요, 줄 서는 건 기본인데 이름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. 모르고 안 쓰면 밥 못 먹습니다. 이 오토야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가 닭고기랑 야채 버무린 건데요. 인기가 많고 저도 참 좋아합니다. 일본 여행 오시거든 이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여러모로 편하실 수 있어요. 체인점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. 잠깐 슈퍼에 들러서 찰밥 재료를 좀 사겠습니다. 일본식 찰밥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심플하게 찹쌀이랑 팥만 있으면 돼요. 가끔 저는 찰밥을 만들어 먹는데요. 일본 가정집에서는 찰밥을 특별히 축하할 날이 있는 날만 해서 먹는다고 해요. 저는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들어 먹습니다.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면 먼저 손을 항상 씻는데요. 얼마 전에 이 라노아라는 비누를 아는 지인한테 몇 개 받았는데요. 이게 솔잎이 들어있는 천연 수제 솔잎 비누랍니다. 비누로 얼굴 씻어보긴 처음이었는데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피부가 당기지 않아서 좋고 아토피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. 한국은 정말 좋은 제품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찰밥을 만들면서 일본의 음식 문화가 한국과는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. 제가 몰라서 겪은 이야기나 몇 년 전에 한국분이 일본 스시집에서 와사비 테러 당한 적이 있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.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해볼게요.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공익방송과는 거리가 머니까 이해해 주세요. 처음 남편을 만나러 일본에 왔을 때 단무지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. 반찬을 거의 안 주는데 그나마 단무지를 거짓말 안 하고 2조각밖에 안 주더라고요. 한 번은 우동을 먹는데 단무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됐습니다. 남편한테 단무지 좀 더 달라고 하면 안 돼? 했더니 부끄럽게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돈을 더 낼 테니까 한 접시 더 시켜줘 했더니 그래도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부끄러울 게 따로 있지 내 돈 내고 먹는다는데 도대체 뭐가 부끄럽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. 세월이 흘러서 시댁에 살면서 시어머님이 단무지 먹는 순서를 보고
그제서야 단무지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또 왜 일본은 단무지를 두세 조각만 주는지 알았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단무지는 반찬이 아니더군요. 느끼함을 해소하거나 입맛을 바꾸는 용도로 입가심용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 안 주는 거예요. 도쿄 쪽은 2장, 오사카 쪽은 3장을 준다는데요. 3장은 행운을 의미하는데 도쿄는 나쁜 의미라고 합니다. 일본어 발음놀이가 되겠는데요. 한 장은 일본어로 히토키레, 발음상 사람을 자르다가 됩니다. 3장은 미키레, 활복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. 발음이 되고요. 4장은 요키레, 죽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라서 안 좋답니다. 1장, 3장, 4장 다 기분 나쁜 발음이니까 단무지 2장을 준다는군요. 그럼 5장 주면 되는데 또 너무 많대요. 어찌됐건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. 지금 화면에 찰밥 물을 넣을 건데요. 여러 가지 재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팥의 물 색깔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조금 짙은 상태인데 좀 더 연했으면 밥색이 더 예뻤을 것 같아요. 일본은 라면을 시키면 라면만 나오고 덮밥 시키면 덮밥만 나옵니다. 반찬이라고 나와도 한입거리도 안 돼요. 위에 놓여진 나물 몇 점으로 그 라면을 다 먹는 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습니다. 한국은 반찬이 떨어지면 여기 콩나물 좀 더 주세요.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. 지금도 시노쿠보 한국타운에 있는 시노쿠에 가면요. 본가라는 백종원 식당이 있는데 상추 양도 엄청 많고 반찬도 원하는 대로 리필을 줍니다. 남편이 항상 물어보는데요. 이거 진짜 더 달라고 해도 돼? 이렇게요. 한국 식당은 이렇게 반찬 많이 줘도 장사해서 남는지 모르겠다면서 신기해 하는데요. 저도 일본에 오래 살다 보니 미안해서 더 달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. 일본 사람들은 주는 대로 정해진 대로 그대로 먹는 것을 미덕이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또 그 음식 만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스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. 스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이잖아요. 스시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5년에서 10년이라는 수행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손님 앞에서 스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 저는 그다지 유명한 곳을 가보지 못했는데요. 아무리 오래 수행한 분이 만들었더라도 제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. 특히 저는 날생선을 좀 가리는 편이라 와사비가 강한 게 좋은데요. 와사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TV에서 보았지만 와사비 테러 논란이 있고부터는 말하기가 좀 꺼려집니다.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와사비는 요리사가 정해준 만큼 먹는다는 인식도 있고 와사비를 많이 넣는 건 요리의 맛을 파괴하는 행동처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와사비 좀 주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 오랜 수행을 거친 분이 만든 스시라면 저 사람이 내 판단을 못 믿는다는 건가? 초밥과 와사비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뭘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저는 스시 먹을 때 남편에게 와사비 좀 더 달라고 해라고 언제나 부탁을 합니다. 저는 항상 좀 밍밍한 느낌이거든요. 전에 와사비로 문제가 있었던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었을 듯 한데요. 왜 그렇게 많은 양의 와사비를 줬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스시 장인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또 어떤 기사에서는 한국인이 SNS에 올리려고 장난친 거라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.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시어머님도 남편도 추가로 와사비를 잘 넣지 않습니다. 혹시 좋은 스시집에 가셔서 특히 카운터 스시를 주문하시거나 와사비를 달라고 하실 일이 있더라도 와사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짜 제공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보통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듯 일본의 식사 매너는 좀 다른데요. 또 제가 한국인이라 일본 가정에서 하는 일본식 매너는 잘 모르는데요. 딸이 가끔 일본 집에서는 밥그릇을 이렇게 들어야 한대 라든가 면은 소리내서 먹어야 한다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으면 사람 뼈를 주워 담을 때의 행위가 되고 면을 끊어 먹으면 안 되고 카레는 비벼 먹지 않고 뭐 많습니다.
시댁에 살 때도 젓가락을 세로로 놔왔더니 한국은 그렇게 하냐면서 일본은 옆으로 놔야 된다고 하더군요. 속으로 그 젓가락이 어느 쪽이면 어때? 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요. 일본의 나무 젓가락은 날카롭기 때문에 공격의 의미가 되니까 옆으로 놓는 게 매너라고 합니다. 듣고 보니 그렇구나 싶어요. 한국에서는 양반이라고 밥그릇을 들지 못하도록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일본은 이렇게 들지 않고 먹으면 강아지 밥 먹는 것 같다고 품이 없는 사람 됩니다. 저는 밥그릇을 들고 긁어 먹는 게 더 이상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저도 들고 먹습니다. 일본 애들은 대체적으로 손이 밥 먹을 때 여기 왼쪽 손이 이쪽에 있고 그냥 이렇게 먹어. 안 들어도. 근데 나는 이렇게 손을 테이블 밑에 놔두고 뭐 여기 놔두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꼭 이렇게. 그렇게 안 하면 안 돼? 근데 그게 더 매너 좋게 보이는 거 아닐까?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손을 왜 밑에 놔두고 있냐고. 중학교 때? 중학교 때. 그 손을 이렇게 놔둬야지. 이렇게 가르치는 애가 있어서 좀 오해가 없었지만 뭐 일본은 그렇구나. 그치? 이렇게.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강아지 옷을 하나 사왔는데요. 우리 아들 귀엽죠? 닥스훈트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제 딸이 한국말을 잘해서 이상하다는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서 제가 더 이해가 안 갔는데요. 한국말 열심히 배워서 한국말 잘하는 게 왜 이상한지요? 그리고 제가 얼굴 안 보여주는 게 수상하다고까지 하시는데 얼굴 안 보여주는 건 그냥 못생겨서 그런 겁니다. 저는 숨길 건 없고 세상에 얼굴 안 보여주는 유튜브도 많습니다. 예쁘지도 않은데 나타나는 건 민폐라고 생각해요. 이해해 주세요. 네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놀란 사람들이 많나 봐. 좋다. 나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도 지금도 안 하는데. 그치? 아직도 완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한국어를 이제부터 더 잘하려면 서울 사람 저 예쁘게. 어떻게 더 예뻐?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한국인 친구가 나는 경상도가 섞여 있다고 그러는 거야. 인토네이션이 어딘가 그런 느낌이 있대. 뭔가 다르대. 그래서 엄마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난 사투리 안 쓰는데 인토네이션이. 그러니까 그랬어? 뭐 그게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서울 사람처럼 더 말해보고 싶어. 서울 사람이 어떻게 말하나? 우리는 뭐 목소리가 벌써 서울 목소리가 아니라서 틀렸을지도 몰라. 맞아서? 응. 그건 그래. 아, 어머, 오빠 오셨어요? 막 이래.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. 서울 스타일로 해줘. 등록자 없어진다. 그랬지 여러분 사랑합니다.